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이라고 거기 이제 국정원에서 사찰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느끼셨던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. 네. 그분들이 그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찰 문건이 있으면 그 기록을 공개해달라. 그래서 소송을 법원에 냈고요. 네. 법원에서 1심 판결이 1월 20일하고 21일인가요? 그때 선고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다 이제 공개를 하라고 결정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국정원이 응해서 공개를 한 것이지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정원이,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 주도로 했다 그러면 또 정부가 여당과 결탁을 해서 뭐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한 게 아니고 법원 소송 판결에 대한 그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. 이거를 여당에서 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작이니 뭐 아니면 선거를 앞둔 뭐 어떤 정치 공세니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시민단체에서는 한 3, 4년 동안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. 국정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또 상고를 한 끝에 지난해 이제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판결이 나왔고요.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지난 1월에 지금 이렇게 정보공개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이 정보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궁금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죠. 지난달에 나온 내용인데 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입니다. 사실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측의 박형준 예비후보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렇습니다. 냄새가 난다.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울산 지방선거하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받은 날 국민의당 후보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던 기억이 저는 이와 겹치는 것 같은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의 김영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날 성명을 냈습니다. 이명박 정부 때에 사찰했다는 그 내용이 2009년 하반기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력한 방보 후보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. 정무수석으로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봤을 때는 결국 중앙정부 특히 네. 여당이 이 분부를 떼고 그것을 바로 민주당 후보가 활용하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? 지난 그 총선 같은 경우에 총선 직전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말씀드렸던 울산시장에 대한 그 청와대 개입 선거 개입 의혹과 또 유재수 그 청와대 직원의 어떤 그런 그 비리에 대한 그런 수사를 네. 이 선거 이전에서 선거 이후까지 중단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. 그처럼 어떤 그 선거 때를 다가와 가지고 어떤 이런 그 비리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내에 있는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이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시점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점을 미리 하거나 아니면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야당 그 부산시장 후보가 앞서는 이 시점에서 타겟을 해서 이 사안을 끌고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선거 공작의 냄새가 난다.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있는 이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원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부 파트를 전부 다 폐지하고 그것을 다 경찰로 넘겼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3년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의 어떤 그 부분은 경찰이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박지원 원장이 이 국정원장에 들어서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원 고위 당국자 반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은 판결을 통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어떤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그 특정 언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어떤 그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문건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떳떳한지 오히려 국정원과 이 민주당 사이에 짬짬이가 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사실은 뭐 국정원하고 정보여당하고 짬짬이를 보여준 건 과거 정권이죠.
지금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망령 본인이 얘기하신 그 망령은 본인이 속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한 민낯을 낱낱이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러한 그 정치 공작 등을 행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 이걸 다시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아까 거기 국정원에서 이번에 그 내 나라 내 파일의 그 소송 결과로 공개된 문건을 보면 제목도 참 가관입니다. 문화예술 체육인 건전한 사업계획. 옛날 그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? 녹화 사업 떠오르잖아요. 딱. 녹화 사업이 옛날 그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딱 그 타이틀과 유사합니다. 그 빨갱이 그 운동권들을 녹화로 이렇게 다 바꿔서 예, 건전하게 만들어주겠다. 뭐 이건 국가가 그러니까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과거에 해왔던 걸 반복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거꾸로 가고 있던 그 시점에 그 국정원이 행한 행태를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는 일입니다.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잘못을 김정인 대표가 이미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놓고 그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새롭게 등장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자 그러는데 그거를 정치 공작이라고 밀어붙인다면 그 사과는 도대체 왜 한 건지 좀 묻고 싶어요. 네. 자,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, 연예인, 문화예술인 등등이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건전한 사업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쓰인 것부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보당국에서 이 정보를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기록하고 보존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도 맞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일도 맞습니다. 다만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사안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. 오늘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것을 직접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문건을 살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하나하나 드러날 경우 사실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부산 선거에 있어서 야당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상황 속에서 그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.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른바 불법 사찰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의외로 지금 여당,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의 어떤 각종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한마디로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어디로 튈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 전부에 대한 어떤 파일이 있는 것으로 지금 미뤄 짐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몇 분 같은 경우에는 내 정보도 공개해달라라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아주 압도적인 그 의원들이 그걸 공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앞으로 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폭발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치 공작이란 냄새가 크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초기에 이른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면서 민간인들까지 들어가면서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도 탈탈 털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문건이 안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 내용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일정 부분 여당 내지 정부 쪽에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무렵에 MB 정부의 어떤 비리를 넘어서 현 정부의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과 국정원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내통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선거 쟁점화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 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 파일 내놔라 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
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과를 봐야 됩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국정원법에 따르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요청하면은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개인의 인사 파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분들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 대응을 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식으로 파상 공세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예, 뭐 근데 사실은 뭐 정보위에서 어차피 정보위가 국정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위 차원에서 이게 그 부분을 좀 공개해서 보고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여야 합의로 공개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자꾸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렇게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 국회의원들 전원 사찰을 요구한 그 청와대 그 해당 수석실은 민정수석실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박형준 의원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박형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는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이현주 의원이 하세요. 이현주 의원이 뭐 과거 뭐 뇌물 사건, 보좌관 뇌물 사건, 뭐 그다음에 게임업체 뭐 업체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외유성 지원을 받은 의혹 그런 거 전부 다 그쪽 당에서 내부에서 제기하고 계시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 얘기 안 합니다.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정책적 부분에 관해서만 그 어떻게 보면 그 논쟁을 집중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게 무슨 뭐 비난을 한다거나 뭐 정쟁을 일삼는다거나 이런 비난을 하셔야지 내부도 정리가 안 되면서 이게 명백히 지금 불법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거에 불리하니까 덕후 가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